안녕하세요. CMI팀 민병철입니다. 이번에 폴란드로 해초 다녀왔습니다. 저는 CMI팀 홍윤소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로 해초 다녀왔습니다. 이 마케팅팀 서준우입니다. 저는 멕시코로 해초 다녀왔습니다. 해초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자사 직원들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과제를 가지고 파견을 간 인원을 해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폴란드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 시장이 아직 저희에게 낯선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채널과 어떤 고객들이 있고 어떤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는지 좀 전반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멕시코의 데일리 뷰티, 그러니까 생활용품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어떤 채널이 적합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진출하면 좋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국가 전체인가요? 아니면 K뷰티 한정인가요? 전체 한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메이크업보다 스킨케어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성장세로 봐도 스킨케어가 향후 전망도 좀 더 높더라고요. 더마 카테고리가 최근에 인기가 되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튀르키예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스킨케어가 좀 더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뜨는 카테고리로는 일단 기본적인 걸 많이 아직은 쓰세요. 그래서 뭐 클렌징이나 선케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도 스킨케어가 가장 큰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잘 되는 거는 아무래도 선케어가 조금 요새 많이 성장하고 있고 클렌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클렌징 폼만 썼다면은 요즘은 좀 밤도 쓰고 오일도 쓰고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온 국가에서 가장 관심 있는 한국 화장품의 카테고리 종류는 선크림이다. 하나, 둘, 셋. 오, 이거에 달라요. 인기 많은 카테고리 중에 한 개 정도인 것 같아요. 립 메이크업도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클렌징도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카테고리가 되게 크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선케어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제 튀르키예는 직구가 안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쉬운 선으로 많이 한국 제품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도 요즘 SNS에서 선케어 중요성이 좀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선케어를 잘 신경 쓰고 있는데 선케어 하면은 K뷰티 이렇게 조금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 남성 전용 화장품 중 스킨케어 카테고리가 가장 인기다. 3, 2, 1. 저 바꿔도 되나요? 하나, 둘, 셋. 다 했어요. 세포라만 들어가더라도 남성 관련해가지고는 향수 존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거 외에는 좀 쉐이빙이나 아니면 헤어케어 쪽으로 좀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향수를 생각 못하고 이제 쉐이빙 제품만 생각을 해서 이제 O를 들었다가 아 맞다 향수가 있었지 하고 X를 들었는데요. 확실히 남성분들은 아직은 향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도 이제 뭐 뷰티 전문샵 이런 데 가면은 남성 코너가 따로 있는데 거의 한 50%는 데오드란트로 차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 쪽에서는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야? 라든지 그런 인식도 아무래도 스킨케어 구매가 아직은 좀 저조한 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성장률로 봤을 때는 높더라고요. 워낙 아직까지 많이 안 써서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해외 직구로 사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 둘, 셋. 폴란드에서도 알레그로라고 해가지고 좀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좀 K뷰티 제품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거 외에는 조금씩 직구를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관세라든지 성분 증명서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화장품 개인이 수입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한국 제품만 그냥 모아서 판매하는 그런 버티컬 몰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주로 접하고 계시더라고요. 글로벌 올리브영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글로벌 아모레몰에서 멕시코는 배송이 안 되거든요. 멕시코 안에서도 K뷰티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버티컬몰들이 있어서 구매하신 분들은 보통 그쪽에서 경험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 시장보다 활발하다. 하나, 둘, 셋. 오. 아직 튀르키예가 온라인 시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구매하는 거 아직은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서 만약에 저희 회사가 진출을 한다면 온라인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멕시코도 한
온라인으로 이제 뷰티 구매하는 비중이 20% 정도 대인 것 같아요. 구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약국에서 구매하신다는 비중이 제일 높게 좀 보이거든요. 다른 뭐 뷰티 전문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매장 숫자 자체가 약국이 되게 많은 편이고 상주하는 약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상담을 받고 구매하는 걸 좀 믿음이 간다 그래야 되나? 화장품 구매처로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폴란드도 오프라인 구매가 훨씬 많고 거의 비슷한 비중인 것 같아요. 여긴 좀 재밌는 게 매주 일요일마다 그 대형 몰들 같은 경우에는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소매점포에서만 다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카테고리들은 온라인으로 좀 많이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저희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조금 더디고 있다고 하는데 소득 수준이 굉장히 한 5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높아요. 최저시급은. 돈이 있으니까 쇼핑도 많이 하고 싶고 근데 이게 이커머스로 하면 또 나름의 쇼핑을 하는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몰에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거를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슷하지 않을까. 이 회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국가에. 다른 나라들보다 제가 볼 때 로컬 그런 브랜드의 비중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 영향을 그대로 받는 그런 편인 것 같거든요. 아마존 뭐 통해 가지고 저희가 되게 많은 브랜드들 열심히 판매하고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뭐 SNS 그런 컨텐츠 인플루언서 시딩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쌓이면은 멕시코에도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우리 회사에서 진출을 한다면 조금 더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브랜드로부터 좀 시작을 해서 우리 회사를 좀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언어가 폴란드어를 사용을 하는 국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로 된 컨텐츠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폴란드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과 저희 제품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면은 되게 차별적으로 느끼고 붐을 빨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폴란드에서 되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꿀 인생을 위한 꿀 세트. 커피도 새롭게 뉴믹스 세트. 2025년 뽑기 운은 너에게 맹구새 할게. 오, 감사합니다. 맹고. 아이고.